안녕하십니까. 니콘포토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풍경사진 구도잡기 2편 키워드로 알아보는 풍경사진 구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총 8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풍경사진을 찍으실 때 고려하셔야 될 구도라든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1편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1편을 먼저 보시고 2편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총 12가지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12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풍경사진을 찍으실 때 고려하셔야 할 구도라든지 구성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꼬치 해수욕장인데요. 이쪽에 보면 할매바위, 할배바위. 보통 이렇게 할매바위, 할배바위를 이제 전경을 삼아서 이제 석양 사진을 많이 찍는 곳입니다. 이날은 이제 석양 사진을 찍고 이제 좀 늦은 시간이 되니까 여기 등대에 불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들어왔던 곳은 이렇게 3개의 피사체를 한데 묶어서 전체를 이제 포컬 포인트로 하고요. 정중앙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해수면을 절반 구도로 바꿨어요. 뭐 반영 구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절반으로 한 이유가 이 앞에 있는 전경들 때문입니다. 여기 또 눈이 와 있죠. 그래서 이런 전경이 이 꼬치 해수욕장의 분위기를 잡아주면서 또 사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그 현장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컬 포인트를 도와주고 또 이쪽에 있는 라인들이 포컬 포인트를 다 도와주는 리딩 라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풍경 사진의 그런 구성 요소 중에서 컬러 컨트라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컨트라스트 하면은 이제 명암 대비를 얘기를 하실 텐데요. 컬러 컨트라스트는 즉 컬러의 대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 부분은 따뜻하고 이쪽 부분은 차갑고 이런 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이 등대에 불이 들어오는 게 눈이 들어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시각적인 정보를 받다 보면 밝은 쪽으로 이제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매바위, 할배바위 뒤쪽에 이런 노을진 밝은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등대에 파란불하고 해서 이런 걸 스팟 컬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시선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 컨트라스트를 잘 살린 사진을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석양 사진을 찍다 보면 이제 이 하늘의 붉은 빛이 좀 더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촬영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켈빈 값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이트 밸런스의 켈빈 값을 뭐 예를 들어서 8000이나 뭐 9000 정도에 이렇게 놓고 이제 노랗게 이제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컬러 컨트라스트가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전체가 좀 노르스름해지고 석양이 진해지는 건 좋지만 이쪽에 앞에 있는 이런 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색깔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화이트 밸런스는 켈빈 값으로 촬영하지 않고 오토로 촬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또 좀 더 정확한 색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동해의 정동진입니다. 이 선상 모양을 한 카페를 이제 주 피사체로 삼고 별 궤적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늘의 별 궤적 사진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늘의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런 3분할 구도로 인해서 하늘의 부분을 3분의 2 정도 부분만 할애를 했습니다.
별계적을 찍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라면 실수인데요. 전체적으로 전경에 이제 어떤 볼 것이 없으면서 별 궤적만 많이 담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별 궤적은 결국은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것뿐이니까 전반적인 풍경을 기준으로 한 균형 있는 구도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하늘 부분에 그런 분량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균형이 깨진 풍경 사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아고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선 구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수평선은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런 시쇼우가 사선으로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 피사체를 좀 돋보이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평선과 나란하지 않아서 좀 지루하지 않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사진을 찍으실 때 각도를 약간 틀으셔가지고 이 해변을 사선 구도로 만드시면 더 이쁜 바다 풍경 사진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은 여기는 용비지입니다. 용비지에 가면 보통 이렇게 이제 용비지 아름다운 전경을 이제 풍경을 이렇게 담게 되는데요. 그 풍경도 물론 담지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나홀로 나무가 있죠. 왜 나홀로 나무냐면 옆에는 다 녹색 부분에다 나무들만 이루어져 있고 붉은색 부분도 있지만 이 자작나무가 이제 색깔이 노랗게 변하면서 컬러 컨트라스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눈에 유독이 띕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잡았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영샷이기 때문에 이제 화면의 절반을 나눠서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동일하게, 그리고 여기서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이 수준입니다. 지금 구름이 굉장히 이쁘게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윗부분에 이 정도 남았다면 밑에도 이 정도 같이 남게끔, 그래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왜 이런 균형 잡힌 거를 꼭 찍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균형 있는 사진이 사람들로 하여금 볼 때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키워드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보통 우리가 풍경사진 하면 가로샷만 많이 찍는데요. 풍경에도 세로 풍경샷이 때로는 굉장히 정감 어린 풍경사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풍경사진은 가로로만 주로 찍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 풍경 좋은 데 가더라도 꼭 세로샷을 한 번씩은 찍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세로샷을 한 이유는 피사체 자체가 길쭉하기 때문입니다. 피사체가 옆쪽으로 퍼져 있지 않고 길쭉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반영까지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로샷을 선택을 했는데요. 시선이 자작나무에 멈춰지면서 굉장히 이쁜 풍경사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선운사 앞에 있는 도솔천인데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스팟 컬러입니다. 스팟 컬러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빨간 단풍들이 눈에 팍팍 들어오죠. 이런 스팟 컬러들이 들어가면 시선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리딩 라인을 통해서 이 다리와 이쪽에 있는 폭포가 이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가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앵글을 잡았고요. 특이할 점은 이쪽에 있는 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가지가 이제 프레임 속의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프레임 역할을 하면서 이 피사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피사체의 시선이 모아지는 도움 역할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은 인제의 자작나무 숲이었는데요. 물론 제가 촬영한 것은
카메라 촬영 대비 2:3 배율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선 구도 요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가운데에 자작나무를 담고 이 사선 구도를 이룸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균형을 맞추고 색다른 구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으로 했을 때는 그 효과가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1:1 비율로 트리밍을 했습니다. 참고로 트리밍이 있고 크로핑이라는 게 있죠. 크로핑, 잘라내는 거. 뭐가 틀리냐면 트리밍은 정규 화면 배율대로 촬영을 하고 인화를 하거나 현상을 할 때 사이즈를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포맷 변환이라는 말도 가능하겠고요. 크로핑은 뭐냐면 그 2:3 비율의 사진 중에서 어느 일부분을 잘라서 완성을 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자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해상도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크로핑은 보통 수평 수직이 안 맞았을 때 약간 정도 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크로핑과 트리밍의 다른 개념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도 이제 꼬치의 옆에 있었던 아까 보였던 그 등대를 좀 200mm로 크로즈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망원의 풍경 사진을 찍는 것을 꼭 시도를 해보십시오. 보통 풍경 사진 하면 관광 렌즈로만 찍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히 망원으로 당겼을 때에 좋은 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도 컬러 컨트라스트가 있죠. 이쪽은 따뜻하고 이쪽은 차갑고 이게 이제 대비가 되면서 오히려 그 현장의 분위기를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사진은 굉장히 주제가 간편하고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한쪽 구덩이에다가 등대를 놓고 많은 여백을 둠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백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진은 그 백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여줄 게 너무 많으면 사진을 보는 사람이 그 뇌 활동이 그 내용을 분석하느라고 이성적으로만 반응을 하고 감성적으로 접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간편하게 여백을 많이 두는 사진은 사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감정이입이 빨리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진은 백이라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이클 캐녀라는 사진 작가가 이제 이런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사진 작가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흑백 사진입니다. 이 흑백 사진도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장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미니멀리즘이 뭐냐? 눈이 가는 곳을 최소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반영나무, 물에 잠긴 나무들 요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개가 많이 껴서 이쪽 부분은 거의 보이질 않죠. 그래서 시야를 한 곳에 모으고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이 사진을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블랙 앤 화이트의 제일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 찍을 때 블랙 앤 화이트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컬러 사진을 찍지만 그렇게 염두에 두고 구도를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소래포구에 있는 이제 풍차인데요. 밤에 별 궤적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룰 오브 오드라 그래가지고 홀수의 법칙입니다.
피사체가 2개보다는 3개가 낫고 보통 1개, 2개보다는 3개가 낫습니다. 그래서 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균형 잡힌, 그 다음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마음이 안정되는, 이제 그게 이제 홀수의 법칙이니까 이런 그 보여줄 수 있는 피사체가 있다면 홀수로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별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별궤적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제일 간과하는 게 별궤적만 찍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더 반대로 얘기하면 옆에 보이시는 이런 그 앞에 있는 풍경을 보여주면서 이 별궤적이 있었을 때 이 별궤적은 결국은 이 풍경을 도와주는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구도를 잡으실 때 너무 별 궤적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앞에 있는 주요 피사체들의 위치들을 많이 선점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3분의 1은 풍경, 위에 3분의 2는 하늘에 있는 별궤적. 그래서 이 별궤적이 결국은 이 풍경 전체를, 분위기를 좀 이끌어주는 그런 액세서리 역할을 하면 훨씬 더 별궤적 사진이 좋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것도 운영 해변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보통 이제 그 반영 사진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렇게 반반을 담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까지 있고 반영이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하고 이제 그 여백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이 구도에서는 하늘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반영 나무의 전체를 3분의 1 구도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지금 구름은 한쪽 방향은 이쪽으로 흐르고 한쪽 방향은 이쪽으로 흐르고 아주 좀 드라마틱한 구름의 형상인데, 이 구름의 형상이 가장 아름답고 또 이제 별들도 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 그룹을 3분의 1 선에다가 놓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샷이라고 해서 꼭 반반으로 놓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음 사진은 남한산성에 올라가면 이렇게 앞에 롯데 월드타워와 남산이 있고요. 이때 해가 이쪽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정중앙에다가 놓고 지평선을 정가운데 반반씩 나누고, 그래서 좀 균형 잡힌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균형,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밸런스, 이게 동일할 때 조금 더 안정감을 있는 사진이죠. 요거는 가로로 3장을 찍어서 파노라마로 합성을 한 사진입니다. 우리 그 DSLR 카메라는 파노라마를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없죠. 그래서 2:3 비율을 이렇게 30%씩 중첩을 시켜서 라이트룸이라든지 포토샵에서 합치면 전반적으로 긴 파노라마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여줄 것이 많다면 파노라마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행히 태양이 이제 이때는 여름이어가지고 이쪽으로 졌는데, 겨울철이 되거나 달수가 맞지가 않으면 해가 이쪽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남산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찍으신다고 그러면 남산 위에 해가 질 때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롯데타워 위에 맞춰주시는 것도 좀 더 특별한 풍경 사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이런 하늘의 구름이 굉장히 특별한 형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사진이 조금 더 돋보이는 사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은 안반대기에서의 일출 사진인데요. 제가 이 구도를 잡았던 이유는 이쪽에 있는 리딩 라인 때문입니다. 해가 이쪽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리딩 라인이 해를 좀 돋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운해가 쌓여 있어서 굉장히 좀 드라마틱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해를 기준으로 해서 구름이 이렇게 퍼져 있고, 이런 모양새가 굉장히 보기 좋았고, 기본적인 룰인 선분할법을 이용해서 이 선이 과도하지 않게 올라가지 않게끔, 또 하늘이 너무 이뻤고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그 구도와 구성 중에서 이제 그 키워드로 삼을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형태입니다. 형태. 즉 쉐입인데, 여러분 이 사진에서 어떤 형태가 보이시나요? 보통 여기 장전리 이계곡인데, 장전리 이계곡에서 가서 사진 촬영을 할 때 이제 여러 각도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봤던 첫 번째 구도의 핵심은 빛이었습니다. 빛과 그림자. 뭐 사진에서 빛과 그림자를 논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굳이 좀 더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이쪽이 굉장히 밝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두운 부분이고, 그래서 사람의 시선은 밝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두운 쪽보다는 밝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밝은 쪽의 윗부분을 삼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형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가 보이죠. 이런 뭐 S 커브라든지 뭐 C 커브라든지 이런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이렇게 그 자연의 풍경을 담을 때에도 이런 형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구도를 제가 보고 구도를 잡았어요. 또 한 가지, 이 앞에 있는 이제 전경에 해당이 되는 이끼에 자라나고 있던 식물들이 앞에서 눈길을 끌어주죠. 그러면서 이 물체는 작은 꽃잎이지만 좀 커 보이고, 이 폭포수는 조금 더 크지만 이제 좀 작아 보이는, 그래서 결국은 원근감을 주는 효과가 있죠. 대부분 관광 렌즈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원근감은 자동적으로 생겨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삼각형 구도를 이루어서 보여준다거나, 또 이런 역삼각형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포컬 포인트를 강조를 했을 때 조금 더 돋보이는 풍경 사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좋아 보이시나요? 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입니다. 그 형태 중에는 형태가 있고, 이제 선도형이죠. 거기에는 뭐 커브가 있고요, 뭐 직선도 있고 C형 커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마포대교 이제 지나는 곳에서 촬영을 한 건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딩 라인이 S자로 꺾어져 있으면서 이 S자 꺾어져 있는 핵심의 포인트를 3분할법을 이용을 해서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이쪽으로부터 시선을 끌어가서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 형태 중에 선 중에서 커브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풍경 사진에서는 그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이런 S 커브자를 만나면 좋은 구도를 잡기가 좀 용이하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도 소화묘원에서 이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여명을 촬영을 했던 건데, 이쪽에 보시면 이런 커브길이 이어져 있죠. 이런 선을 이용을 하면 멋진 풍경 사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이 두물머리예요. 소화묘원이라고 이제 산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면서 찍으니까 굉장히 좀 광활한 이런 산 그림에가 이제 패턴이 이렇게 중첩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이런 선들을 많이 보시면 구도를 잡을 때
안정감 있게 담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라인, 산 정상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 보시면 이쪽에 밝은 부분들, 그 다음에 커브가 끝나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감 있는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역시 따뜻함과 차가움의 조화, 그 다음에 주 피사체를 정가운데 놓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남산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리딩 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감을 줄 수가 있네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울산바위 건너편에 있는 이쪽에 이게 낙타봉입니다. 이게 낙타봉. 이날 바람이 워낙 불어서 낙타봉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멀리서 찍었는데요. 은하수를 찍을 때 이제 이렇게 사선 구도가 되고 그 밑에 있는 또 울산바위가 어우러지는 그런 구도로 담으시면 좋습니다. 아까 별개적 사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하수 사진도 은하수가 주인공이긴 하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풍경하고 어우러지는 은하수를 찍었을 때 조금 더 돋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하수 촬영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런 전경들을 좀 무시하시고 은하수를 중점적으로 촬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 자연의 풍경과 어우러지는 은하수 사진 그렇게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총 12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요. 풍경사진 촬영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3편은 풍경사진을 찍을 때 어떤 렌즈를 써야 될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풍경사진과 렌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편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